대만이 한국의 통첩을 날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대만이 한국에 어떻게 구는지 그 맥락을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만은 한국이 자신들의 표기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을 깎아내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즉 NSS를 발표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NSS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제일 돌연선 안에 있는 동맹국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안에는 한국과 일본이 들어 있습니다. 대만이 이걸 보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니 한국도 별 수 없을 거라는 망상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대만 집권 민진당은 미국의 전략을 환호하며 한국의 이른바 외교적 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에는 여전히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대만 총통은 일본인 동상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으며 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한 말은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었는데 일본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만의 동상이몽은 곧 여러 가지로 깨지게 되고 결국 한국을 찾게 됩니다. 대만이 한국을 찾게 된 계기는 일단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22억 달러를 쏟아부어 들여온 미국 무기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만이 미국에서 M1A2T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를 인도받았는데 이 전차가 전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만 전직 육군 사령관에 따르면 이번 에이브럼스 구매는 사실상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이브럼스의 무게가 약 70톤인데 대만 교량의 40%가 30에서 50톤의 하중밖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차가 너무 무거워서 대만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조차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전차가 교량을 건너지 못하면 전술적인 의미가 전혀 없게 됩니다. 대만은 중국 상륙에 대비한 전차에 22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운영이 안 되게 된 셈입니다. 연료 소모도 문제입니다. 야지에서 100km를 이동하는데 800에서 900리터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능동 방어 체계인 트로피가 기본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드론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라 22억 달러짜리 무기가 사실상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드론 대국으로 아주 저렴하게 대만 전차를 파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자기 무기를 떠리로 처분하려고 대만에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기를 팔아준다면 덥석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중국을 무시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국가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만 군사 채널에서 한국의 K방산을 비롯한 한국 육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집니다. 한국이야말로 대만을 근본적인 중국 방어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만이 더욱 흔들리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만 카드 자체를 양보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문제도 시진핑과 논의할 거라고 밝힌 것입니다. 대만 무기 판매를 양보 카드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명확한데 이란 문제 해결에 시진핑이 협력해달라는 부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프로젝트 확대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시진핑의 도움이 절실한 트럼프가 대만을 거래 카드로 동원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름값과 물가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가 지지층마저 등을 돌릴 정도라서 당장 호르무즈 안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대만에는 청천벽력이 된 셈입니다. 어차피 미국 무기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미군 철수를 비롯해 중동 지역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건 결국 대만에서 손을 떼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만이 전 세계에서 무기를 구매할 루트는 미국뿐입니다. 러시아도 당연히 안 되며 과거 프랑스 등 몇 차례 시도한 적은 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무역 카드를 들이밀면 거기에 버텨낼 국가가 많지 않으니 대만은 무기를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결국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만의 일각에서 갑자기 태도가 크게 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표기를 바꾸라고 한국의 통첩을 날리던 대만이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 방송에서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나온 바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 육군이 와서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치켜세웠으며 한국 기갑부대가 중국 상륙군을 효율적으로 막아줄 거라는 예상을 한 겁니다. 미국 공군은 괌에서 오고 일본 해군이 오고 한국 육군이 대만에 직접 상륙해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만의 한 가지 전제는 미국이 다 끌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연결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그리고 전시작정원까지 있으니 한국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면서 미국의 부탁을 한국이 저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슬슬 대만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때와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바이든은 중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대만에 대해서는 철통같이 지킬 것이라며 대만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국 옆에 동맹도 내치는 상황이고 군사 문제는 더 발을 빼려 합니다. 따라서 대만은 이제 한국군이 직접 합류할 가능성도 크게 낮아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만에서는 이제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요청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제대로 된 무기를 주지 않으니 한국 K 방산을 노리는 겁니다. K2 전차는 폴란드에 1000대가 가는 동안 미국 에이브럼스는 대만 길도 못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입니다. 천공은 이란 드론의 96%를 요격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됐듯이 한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답은 명확한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대만이 한국 잠수함 도면을 빼돌린 전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대만은 한국 대우조선 해양 잠수함 기술자들을 포섭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도면과 어로의 발사관 제작 도면까지 빼돌려 왔습니다. 대만 국민당 의원이 한국에서 USB를 들고 와서 도면이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도면들로 대만은 자체 잠수함 하이쿤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법원이 관련 방산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95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여온 대만에 한국이 어떻게 무기를 팔겠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대만은 일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평화헌법도 개정하려고 하는 등 대만의 친화적인 정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애초에 대만에 무기를 팔 생각이 없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만 총통이 일본과의 관계는 가족이라고 했으니 일본에 매달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본은 최근 함정은 물론이고 미사일 등 본격적으로 방산 판매에 시동을 걸긴 했습니다. 다만 대만이 찾는 전차는 일본의 경우 10식 전차인데 성능이 의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도 안보 문제가 걸려 있는 점이 있습니다. 대만에 무기를 팔면 중국이 한국에 보복합니다. 사드 사태가 또 재현됩니다. K 방산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한국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조차도 이런 문제로 대만의 방산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이 대만 전쟁에 파병하는 건
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육군이 대만에 파병되면 북한군 등 지역 안보가 극도로 위태로워집니다. 이번 이란전에서 보았듯이 한국이 중국을 막기 위해 대만에 간다면 중국은 한국을 포격할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지역을 포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지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까지 경계하는 한국이 군 전력을 대만에 분산하면 한반도가 위험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도 대만 파병은 직접적으로 거의 거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만의 매달림에 대해서도 한국 누리꾼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륙 저지를 막는 육군은 피해가 가장 큰 파트인데 한국 육군을 보내달라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기술을 훔쳐가는 나라에 또 무기를 줄 거냐는 분노가 쏟아집니다. 대만 표기 마감 기한을 통보하던 그 대만이 맞느냐는 비웃음도 나옵니다. 결국 대만은 자기 살 길을 자기들이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갑질할 때는 큰 소리 치다가 미국의 움직임 때문에 한국에 매달리는 행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도체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대만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스스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독자적인 방산과 군을 키워왔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면 관여해야 한다는 의사는 거의 비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동북아에서 대만 방어에 관해서는 대부분 일본만 언급해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미국 매체에 전혀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동북아 정세가 여전히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그러한 가능성과 기회를 살피던 중국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실제 대만 포위 훈련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상륙할 함정으로 대만을 포위한 뒤 모든 통신이설을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공수부터 사이버, 고립까지 5단계로 진행되며 이미 준비는 마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는 대만 포위 시간을 단축하는 작전을 짜고 있으며 열세 시간으로 대만의 6개 항구를 봉쇄합니다. 대만 공격을 시작하면 속전속결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오기 전에 함락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중국 네티즌은 이에 관해 중국은 순식간에 수백 척의 함대를 동원할 수 있다며 힘을 과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복수의 조선소에서는 중국판 상륙함 등 도합 수백 척을 목표로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들은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최근 수주가 집중된 반면 중국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등 중간 사이즈 수주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수주가 많다 보니 이러한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하는 능력이 생겼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수복 의지를 보이자 더욱 함대 건조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은 목표가 설정되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능도 떨어지고 지나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국 해군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사연구소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눈치입니다. 미국 군사연구 싱크탱크 등에서는 미국의 재래식 자원을 투입할 경우 약 80%의 전력을 쏟아부어야 대만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해군과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세계 3위권이라는 일본 해군의 군사력보다도 중국이 앞선다는 평가를 이미 수년 전부터 내놨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중국이 상륙하면 일본은 순식간에 점령당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국이 최근 해군 팽창을 하는 모습은 미국에 있어 매우 주목해 봐야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며 대만 방어 라인의 설정이
더욱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중 간에 다시 대만으로 신경전이 벌어지자 그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 등은 대만이 침공되면 미국은 당장 주변 병력을 대만에 배치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장 괌 미국령이 당연히 관여되며 한국과 일본의 주둔한 병력이 곧바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미국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서부 지방에 자위대를 보급부대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당연히 일본에서 보급부대 정도는 자위대를 통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관련 회의를 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만 일본 지자체는 이에 관한 회의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대만전에 개입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트위터에서도 수많은 일본인들이 대만전에는 일본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대만과 형제 국가라는 일본이 이렇게 나오자 미 국방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중국에서 해군의 거짓말 같은 팽창과 군사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한국 얘기도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이를 미국에서 한국 측은 어떠냐는 제스처를 보인 것입니다. 최대가 올해 들어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에 대해 다양한 군사 분야를 보여주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은 한국이 동북에서 최강의 육군을 꾸리고 있으며 전차 부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치켜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K2 전차는 폴란드에도 대거 팔리고 있고 유럽의 나토에서도 인정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정확한 정보인데 최근 폴란드는 물론 루마니아조차 K2 전차 3조 원가량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전세기를 대절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방산품으로 무기고를 채우려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K9 자주포만 해도 생산량이 넘어가서 생산량을 바로 해당국에 넘겨주기도 수월합니다. 한국 국군이 일부 물량을 양보하더라도 전혀 전선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량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군사 채널에서는 한국의 155mm 포탄 등 각종 포탄 재고가 500만 발이 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포탄 재고가 지극히 모자란데 한국이 이곳을 메우고도 남는다는 취지로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만에서는 한국의 병력을 이렇게 활용하자며 한국에서 육군 병력이 파견될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태극기를 코로나에 합성하고 전투기를 김치기로 비하하는 방송을 한대만 TVBS에서는 황당하게도 미국은 공군, 일본은 해군, 한국은 육상 병력이 즉각 대만에 파견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만과 중국 군사 채널에서는 그 근거로 미국이 한국을 동원하면 꼼짝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군이 주한미군까지 대만에 파견하는 경우에 한국이 별 수 있겠냐?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대만전이 발발하면 주변 동북아 동맹국이 중국을 막으러 온다는 흐름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도 싱크탱크 연구소와 정책에 깊게 관여하는 언론 등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한 국제학 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시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예전 바이든 정부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한미군 활용을 언급한 적이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어 우리가 대만인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인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며 관련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대만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사실상 대만전 발발 시 한국의 은근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셈인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나토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바라냐는 질문에 환영하지만 한국의 결정이라며 역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리스트를 줬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 무기를 지원하라고는 안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리스트를 주며 압박한 것입니다. 그 이후 우크라이나 대사는 한국 방산업체와 미팅을 잡는 등 한국의 무기 지원을 강력히 호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나 지정학적 위험에 있기 때문에 피복과 전투식량 등을 지원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 매체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취지의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역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인데 한국이 무력을 동원해 대만에 병력을 파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선 대만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방어 이상으로 중국을 직접 공격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관련되어 한국이 역으로 공격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어 태세는 비상사태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북한 도발 징후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북한을 주시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매우 관계가 깊어지며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미사일 거래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의 작은 국지전이라도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더욱 고위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동북에서는 센카쿠를 지켜야 하는 일본 자위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실제 높습니다. 대만전 발발 시 일본은 무조건 센카쿠에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이 속도전으로 인근을 모두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유사시 센카쿠와 대만 방어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며 꼭 이럴 때만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사례같이 은근히 대만 방어에도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 수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곳입니다. 다른 누구를 방어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에서 전쟁 상황이 되면 더욱 한국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내고 있는데 대만을 지키는 데 도움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하는데 왜 대만에 도움이 되어야 하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자주 국방에 힘써왔으며 주한미군과 함께 훈련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핵 역량과 같이 근본적으로 한국을 지킬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